지난 2월 28일 지난밤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원주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왔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자부했던 강원도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지자체도 방역당국도 긴장했다. 이후 신천지 신도들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며 원주시는 즉각 관련 시설을 폐쇄하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였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 정책 매뉴얼에 따라 관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빠르게 대처한 결과 초기 지역 내 집단 감염 우려가 제기되었던 것과는 달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높은 시민의식으로 추가 감염과 확산은 막을 수 있었다. 미국 같은 선진 나라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참 정부에서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처 잘하고 네. 잘하고 있는 거지. 엄청 잘하는 대처 잘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뭐 세계적이지 뭐 그래. 의료보험 혜택이 잘 되어 있어서 국민들이 걱정할 일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메르스 사태는 이 IT를 활용한 그런 성공적인 사례들, 실패 사례들이 그대로 직접 경험을 하게 됐죠. 우리나라만 했잖아요. 제대로 된 게. 그러니까 이 경험들이 엄청난 그당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많은 관료들이나 정책 결정자들이나 감염학자들한테 이미 굉장한 훈련을 해준 거죠. 앞서 메르스와 사스 사태를 겪으며 신종 전염병에 대한 위기 대응 의식을 갖고 있던 대한민국. 그동안 축적했던 국내 첨단 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으로 세계적인 감염병 위기 속에서 빛을 발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국민의 안녕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건강보험을 실시한 우리의 건강보험이 궁금하다. 지난 7월 17일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 단계인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세계 최고의 대응력을 보여주고 있는 K-방역에 대한 정부 합동 외신 브리핑이 진행됐다. 해외 각국과 언론들은 즉각적이고 공격적이며 체계적인 대한민국의 대응력에 감탄했다. 소위 선진국이라 일컬어지던 열강들에서 연일 대한민국, 코리아를 주목하고 나섰다. 신종 감염병 사태 수습에 있어 가장 완벽하고 모범적인 사례. 코로나19를 통제하고 극복해가는 대한민국을 평가하는 말이다.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국내 코로나19 감염 확산 즉시 강력한 봉쇄령과 통제로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 나라가 있다. 바로 청정국가라 일컫는 뉴질랜드다. 뉴질랜드의 코로나19는 올해 2월 28일 날 이란에서 귀국한 60대 남성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이제 이탈리아, 호주, 덴마크 등에서 입국한 그 사람의 가족, 배우자 이쪽들이 이제 확진이 시작되면서 한 달 반 만에 한 1,400명까지 확진자가 늘었었어요. 그런데 4월 중순경에는 정부에서 이제 국가 봉쇄령, 그러니까 여기서는 록다운이라고 하는데 외출 제약으로 외출 제약을 해서 확진자는 좀 4주 동안 급격히 이제 떨어지면서 6월 초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세계 최초로 확진자와 환자가 0인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학생들의 학교 생활 등교도 문제없이 하고 있고 회사원들도 출퇴근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마켓과 식당도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대처로 일찍이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 뉴질랜드는 빠르게 세계적인 감염병 발생 이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뉴질랜드에서도 감염병에 대처하는 대한민국의 의료체계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은 주목할 만한 제도다. 뉴질랜드는 선진국 중에서도 의료적인 체계가 그래도 뛰어난 국가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의료비를 국가에서 이제
커버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근데 한국도 그 이상의 뭐 의료 체계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저도 여기서 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살 때는 잘 몰랐지만 가면 갈수록 그 체계는 되게 선진국 이상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특히 여기서도 느끼는 거지만 그 국민 의료보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럽고 그리고 성공적인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 계신 분들도 한국에서 받는 의료 혜택이 어느 나라에서도 아주 부러움을 사는 혜택이기 때문에 자랑하고 다니셔도 될 것 같아요. 매일 전 세계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미국. 이곳은 미국 내 코로나 핫스팟이라고 불리는 뉴욕시다. 매일 수백 수천의 확진자가 나오던 초기보다는 많이 안정됐지만 매일같이 위험천만한 위급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세계 제1의 강대국이란 명성이 무색하게 이번 코로나19라는 신종 전염병 대응에서는 철저히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미국. 현지 전문가들 역시 미국 내 상황을 처참하게 바라보고 있다. You know, up around the New York City area where the disease was so severe a few months ago, they've got it under a lot better control now. But we're seeing some hot spots develop in some of the southern and western states where they've reopened things. And I'm afraid we're going to see a lot more of this to come. 미국은 우리와 전혀 다른 보험 체계를 적용하는 나라다. 대한민국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의료보험을 적용한다면 미국은 철저히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하고 있다. 때문에 병원의 문턱은 높고 의료비는 터무니없이 비싸다. 아파도 쉽게 병원을 찾을 수 없는 구조 때문에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치료받기를 꺼려한다.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사태에서 이러한 미국 의료보험 체계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세계적인 전염병 사태에 무방비로 노출된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국민의 당연한 권리가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상황. 이것이 대한민국과 미국 의료 체계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I think that one advantage that the South Korean system has is having a system of public payment for medical services. In the United States, the medical industry is based on the ability of the patient to pay, and that generally requires insurance. Not everybody has good insurance, and a lot of people have none whatsoever. So they can't afford to get tested or treated. A lot of people avoid coming to hospitals not only because they may be afraid of catching the infection, but because they're afraid of running up a bill that they can't pay. I saw a story in the news recently about someone who had been treated in the hospital and was sent a bill for over $1 million. His insurance did pick up most of that because he had insurance. But that's just devastating to someone who is uninsured. 의료 수준이 높아졌다 표현하셨는데 높아졌다기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거를 이제 많이 인식하게 된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료 수준이라는 게 의료 서비스나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질적 수준이라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하이테크의 그런 거보다는 감염병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일반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상당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좋다는 것. 즉 우리나라의 의료 제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하는 거를 확인해 줬다고 하는 게 아마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근저에는 건강보험 제도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고 이 부분들이 이제 알려지고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하면서 국민들이 인식을 하게 됐고 그렇게 된 거죠. 대한민국 건강보험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4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적용을 시작으로 1989년 7월 전 국민에게 확대 시행한 것이 2000년 7월 국민의료보험공단과 전국 139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이 통합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알린다. 이후 공단은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통합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고 전국적인 조직 운영과 급여 확대의 가능성을 포함한 여러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의약 분업과 재정 파탄의 위기를 막기도 했다. 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 유일의 건강보험이라는 자부심으로 각종 의료 서비스와 보장성을 확대하며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사회보장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 그리고 지난 6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 20번째 생일을 맞았다. 금년이 건강보험공단이 설립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 자체가 도입이 된 건 43년째인데요. 그 이전에는 회사마다 의료보험조합이 따로 있고 지역마다 의료보험조합이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20년 전에 그걸 다 합쳐서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현재 건강보험공단이라고 이제 이름이 생긴 유래입니다. 중요성은 따로따로 의료보험조합을 구성하고 있으니까 전부 다 살림이 어려웠어요. 재정이 어려웠는데 건보로 하나로 합쳐놓으니까 전 국민이 다 가입하는 굉장히 커다란 공단이 되면서 훨씬 더 안정된 운영이 가능해졌고요. 그것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 대응 같은 것도 아주 자신감 있게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그렇게 운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출범으로 흩어져 있던 보험자를 통합하자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1996년부터 2016년까지 인상된 건강보험료만큼 가계부담금이 줄어들어 결국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결과를 가져왔다. 매년 건강보험으로 인한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지만 근 1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3%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이다. 뭐든지 비싸다라든지 너무 저기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판단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상대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대적인 거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라든지 과거에 비해서 지금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느끼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런 판단을 할 때 되게 기준이 뭐냐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의 그 가치에 비해서 내가 평상시에 내는 몇만 원, 몇십만 원의 가치가 어떤 것이냐 하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럼 그 가치를 시현하기 위해서 각 나라별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2018년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OECD 국가의 가계부담금은 평균 20%, 우리나라의 경우 33%다. 2010년부터 작년까지 우리나라 보험료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0년과 11년, 19년을 제외하곤 3%를 밑도는 적은 수치로 인상됐다. 그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과 소득 수준을 고려해 봤을 때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의료보험과 보험료에 대한 인식은 코로나 전국을 겪으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의료보험 도입한 지 12년 만에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한 당시로서는 세계 최초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건강보험은 계속 개혁을 거듭하면서 그 좋은 변화를 많이 해왔어요. 다들 아시지만 이제 노인 장기 요양 보험도 중간에 도입을 했고 또 지금은 4대 사회보험 그러니까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런 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한꺼번에 모아서 통합징수하거든요. 이제 그런 그 변화를 이룩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보장성 확대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그런
사태에도 대응이 잘 됐고 세계적으로 또 평가를 받는 건강보험이 되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2016년 1월 원주시 방곡동네 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코로나19로 공단 창립 역사상 가장 바쁜 매일을 보내고 있다. 이곳은 시시각각 변하는 감염병 사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코로나19 비상상황반이다. 지사에 일어나는 그 일일 상황들을 뭐 검사자나 확진자나 이런 상황을 빨리 전파를 해서 더 확산이 안 되게끔 전파하고 통계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그 기록을 좀 모아서 백서 편찬 작업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앞서 메르스와 사스 사태를 겪으며 데이터의 중요성을 실감한 만큼 진정될 듯 진정되지 않는 국내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매 순간을 기록하고 데이터화하는 것 또한 공단의 역할이다.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은 보험료 하위 50% 대상자에게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하였고 또 일반 지역의 보험료 하위 20%에서 40% 대상자에게는 분위별로 차등 적용해서 30%에서 50%까지 경감을 적용해서 저소득층 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가 극찬하는 대한민국 의료보험의 가치다. 건강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국민들께서 코로나19 검사 비용과 치료에 드는 비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검사 비용은 우리 공단과 국가에서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고 코로나19의 치료비는 경증 환자가 평균 330만 원, 중증 환자는 7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치료 비용 또한 우리 공단에서 80%를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4,300만 원의 환자 부담금이 걱정되어 검사를 주저한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럴 걱정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19의 환자의 빠른 완쾌를 위해서는 의료진의 정확한 치료 방법 선택이 중요한데 공단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환자가 과거에 알았던 기저질환을 의료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진께서는 정확한 치료 방향성을 설정하여 이를 돕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의 사망률은 어제 기준으로 1.93%로 외국보다 3.82%포인트나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때늦은 무더위가 막 시작되려던 7월의 어느 날 대한민국 제2의 수도라 불리는 항구 도시 부산을 찾았다. 부산에서 추가 확진자가 오늘 11명 발생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16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대형 교회인 온천교회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는데요. 지난 2월 21일 부산의 첫 확진자는 이곳 온천교회에서 나왔다. 김창현, 김지선 부부 역시 온천교회 교인으로 2월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최근 완치되었는데 흔쾌히 자신들의 경험담을 들려줬다. 진짠가? 뭐 양성이라고 말을 하는 그 전화 자체도 와 진짠가? 와 영화 같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해서 했는데 막상 들어가고 저는 이제 입원하고 나서 조금씩 아파오기 시작했는데 아파오니까 아 진짜 아프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부부는 지난 겨울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다.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확진에 식은 취소되고 두 사람은 생리별을 경험해야 했다. 너무 아픈데 약이 없다잖아요. 나 치료 안 되고 이 고통이 계속 가면 어떡하지? 이제 안 나오면 어떡하지? 계속 약을 진통제로 고통을 줄이고 있는데 계속 평생 진통제를 먹어야 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너무 컸었죠. 그때 당시에는 경북 지역이랑 대구 지역에서도 막 사망자가 계속 나오는 상태여가지고 와 한순간에 저렇게 나도 저는 아프지 않아서 진짜 기본 치료에 기본 검사만 받고 이렇게 퇴원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내가 어떻게 바뀔 수 있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정말 나도 한순간에 아프겠구나. 한순간에 치료제가 아예 없으니까 이건 한순간에 나도 완전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컸어요. 치료를 받는 내내 엄습해오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던 부부. 부부는 평소 건강보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약간은 아깝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게 내가 혜택이 뭐가 있을까? 왜냐면 그렇게 아파 본 적이 없으니까 아파도 뭐
그냥 진짜 뭐 감기 수준으로만 아프고 아니면 장염 수준으로만 아프니까 이 건강보험이 나한테 혜택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요번에 이제 겪으면서 그래 이 비용을 내야지.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뭔가 돈이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겠다라고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너무나도 네. 좋은 나라인 거는 진짜 뼈저리게 겪었고요. 사실은 이렇게 조금 저희가 지금 젊은이들이 좀 많이 해해졌다, 코로나를 좀 덜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정말 저희 나라가 이렇게 너무 좋은 나라고 너무 잘 되어 있고 의료 시스템 잘 되어 있으니 덜 겁을 먹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조금 생각해요. 이분들이 이렇게 마냥 무슨 근거 없이 막 모여서 놀고 이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나라가 되어서 좋은 나라에 살고 있으니 겁이 좀 더 없는 이런 어떤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아요. 코로나19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해낸 부부. 두 사람은 치명적 감염병 치료에 꼭 필요한 혈장 기증에도 함께했다. 부산 지역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진원지였던 온천교회 완치자 21명이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해 자신들의 혈장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치료약이 없는 상황이어서 보건당국은 혈장 공여자 확보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이렇게 20명이 넘는 완치자들이 단체로 혈장 기증에 나선 사례도 처음입니다. 아직 치료제가 없는 만큼 완치자의 혈장은 앞으로 코로나19 치료제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귀한 자료가 된다. 그래도 쉽지만은 않은 결정.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선뜻 혈장을 기증하겠다고 나선 걸까? 추운 겨울이었는데 2월 달에 그 고글에 습기가 막 차는데 저희 와서 혈관 찾아주시고 그 안 보이는 눈으로 약 주시고 밥 주시고 괜찮냐고 격려까지 해주세요. 자기도 숨도 못 쉬면서 너무 감사해서 일단 그걸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이 정말 커서 그랬는지 다들 그렇게 5분 만에 다들 반응했던 것 같고, 똑같아요. 또 시공무, 당무원, 그 공무원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원래 없던 일들 다 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솔직히 정말 보답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정말 응원하는 거 말고는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정말 기회를 얻었던 것 같아요.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 같아요. 여름이라는 계절이 무색할 만큼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던 지난 6월 27일. 김창현, 김지선 커플은 기존의 식장 대신 두 사람의 추억이 깃든 온천교회에서 100년 가약을 맺었다. 손수 방역 작업을 하며 초대한 하객들 앞에서 귀한 인연과의 새로운 출발을 약속한 두 사람. 혈장 기증이라는 마음만큼 두 사람의 앞날도 아름답길 바란다. 어스름 깔린 서울 북부의 도봉구. 이곳에서 미국에서 온 국제 커플 이혜인, 조셉 부부를 만났다. 오랜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에 온 지 2년째. 아직은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하지만 마음만은 한결 편안해졌다고 한다. 월드컵 그때 끝나고 갔었어요. 교환학생으로 처음 갔다가 재밌어가지고 계속 이제 학교 거기서 끝내고 대학교 갔고,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거기서 취직도 하고 미국에서 그렇게 생활하다가 좀 한국에 오고 싶어져서 한국에 왔어요, 남편이. 아직 한국 문화와 말이 서툰 조셉이 오랜 미국 생활을 접고 아내의 나라 한국행을 택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공공아 보고 싶어. My baby. 곧 나와 이제. 외계인이 안에 들어있어. 외계인? 그 영화 있잖아, 에일리언 영화 보면 막 배에서 막 둥둥둥둥. 외계인 하나 둘. K-팝 때문에 이제 한류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아져서 사람들이 막 재밌겠다 좋겠다 뭐 되게 힙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정도였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나라에서 정부에서 너무 관리를 잘했잖아요. 여기는 그렇게 미국처럼 심각하게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사태가.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이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한국에 있는 건 부럽다고. 모델 활동을 하고 있는 조셉의 아버지는 의사다.
미국에서 나름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음에도 그는 늘 자국의 의료 체계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Kind of thought it was like Korea's system when I was a little kid and I was growing up, but then when I just kind of saw the reality of the for-profit healthcare system, I just realized this is not good. Like, people are just left to die. It's a really harsh system where you can basically just realize you can't pay it all. I think something like 60% of the bankruptcies in the U.S. are healthcare related. 코로나19로 대혼란에 빠진 미국 내에선 한국과 미국을 비교하는 사례가 증가했고 그 과정에서 미국에는 없는 한국의 각종 의료제도와 서비스를 극찬하는 사례도 늘었다. Korea's done a great job. Korea just like clamped down on it, and I was really impressed how Korea, the authorities were like detectives for just where somebody went, you know, every place they went, the people they could have contacted is. And we get text messages. Yeah, every we get time. text messages like warning you, like when a 확진자 in your neighborhood appears, and it's really the only way you can do it. It's this invisible menace that can just come from anybody and kill you. So what can you do? 도봉구에 거주하는 한아름 씨는 결혼 전 다녀온 유학생활 중 현지에서 의료시설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 사실 그때는 크게는 생각은 안 했었어요. 이제 뭐 가서 병원 가면 가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지, 아 그렇게 되면 내가 뭔가를 특별하게 그걸 위해서 준비를 했다든지 그런 건 없었고, 그냥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갔었지, 따로 뭐 병원이나 의료기관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사전 지식을 많이 얻고 가진 않았어요. 해외 곳곳을 누비면서도 크게 아프다거나 병원 신세를 질 거란 걱정은 하지 않았다. 당연히 저희 우리나라처럼 아프면 병원 가면 선생님이 진찰해 주시고 그게 뭐 커다란 위험이 있다든지 뭐 불편함이 있다든지 그런 거를 느낀 적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선진국이다 보니 당연히 그냥 잘 돼 있을 거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해서 좀 제가 튼튼한 것도 있었고. 의료 선진국으로 알려진 영국에 머물던 2004년 뜻하지 않게 병원을 방문해야 할 일이 생겼다. 너무 아파서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 약을 받을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내 몸이 뭐가 이상이 있는가, 감기는 아닌 것 같고 해서 가야겠다 해서 정말 이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갔죠. 근데 이제 충격을 받았죠. 큰 기대도 걱정도 없이 방문했던 영국의 병원. 하지만 한국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환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프고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그거에 알맞은 치료법을 주실 수 있는데 별로 궁금해하는 것 같지도 않고 얘기를 해도 뭐 쳐다도 안 보고, 그래서 한 5마디 정도 나누고 나니까 그냥 오케이 하더니 그냥 나가시면 끝났다고. 그리고 전 처방전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게 끝인가요? 그리고서는 이제 청구 금액이 얼마나? 그때 당시에 28만 원 정확하게 기억해요. 그 1분 만났거든요, 선생님. 그 비용만 28만 원이고 이제 처방전은 그럼 약국을 가야 돼서요. 약국 가서 약을 탄 게 6만 원. 그러니까 35만 원 정도 쓴 거예요. 당시 외국인이라는 제약이 있었다지만 선진국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기에는 실망감이 컸던 한아름 씨. 저는 단 몇 번의 경험이었지만 그게 되게 임팩트가 되게 컸어요. 실질적으로 아팠을 때 갔다 와봤을 때. 그리고 그때 당시도 어쨌든 과거, 한참 전의 과거고, 그때 당시도 우리나라도 과거의 상황이었는데 그 이제 같이 뭐 발전을 해나간 부분에서도 지금까지도 당연히 우리나라가 훨씬 영향력도 있고 스킬적으로도 뛰어나지 않나.
유학생으로 장기간 해외에 머물며 여러 나라의 의료를 경험했던 한아름 씨에게 대한민국의 건강보험과 의료보험 제도는 어떤 의미일까? 만약에 없어지거나 혜택 못 받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 오는 파급 효과라든지 그걸 한번 떠올리면 저는 그렇게 되면은 힘들어질 것 같아요. 뭐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제도든 불만이 없을 순 없고 불만이 있어야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뢰라기보다도 너무 당연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저 또한 그렇고. 그 의료보험증가 같은 거는 당연히 내가 갖고 당연한 나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지 이게 없어진다고는 생각을 아예 안 하잖아요, 누구든. 근데 그 권리만 갖고 생각을 하고 이걸 유지하거나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는 좀 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료비 걱정 없이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한다. 문재인 케어는 말 그대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낮추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강화해 건강보험의 혜택을 넓히겠다는 취지인데 지난해 중증질환 판명을 받은 유홍조 씨는 이런 문재인 케어의 혜택을 톡톡히 누렸다. 그게 작년 8, 9월 달쯤에 좀 너무 좀 어지러운 게 좀 일을 오래 하고 좀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면 어지러움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현기증이요. 그래서 한 뭐 하루 정도 있다가 또 괜찮아지고 그래서 뭐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하루는 너무 심해가지고 그 병원 이제 근처에 있는 그날이 일요일이었는데 그 일요일 날 문 연 병원이 신경외과가 있어가지고 그 신경외과를 방문을 했더니 거기 선생님이 바로 간단하게 이제 검사를 하시고 나더니 소견서를 써주겠다고 이제 대학병원으로 가라. 그 일요일인데 뭐 문을 열었을까요? 그랬더니 응급실에도 무조건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업을 접고 가업을 잇기 위해 귀향한 그로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었다. 뭐 나야 그렇지만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애들도 이제 아직 8살, 6살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아직 계신데 내가 먼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생각에 되게 좀 뭐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당장 몸이 아파 걱정이기보다는 가족들이 먼저 떠올랐다. 그리고 기약도 끝도 없이 쏟아질 병원비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뇌종양이 말 그대로 이제 뇌종양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종양이라는 게 위치나 뭐 형태 그런 게 이제 그런 걸로 양성과 악성을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위치상 그러니까 어떤 형태나 그런 거는 양성인 것 같다. 근데 위치가 안 좋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선생님 말씀으로는 종양을 제거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지만 종양을 만약에 제거를 하려면 선생님 생각으로는 최소한 뭐 한 30시간 이상 걸리는 수술일 것 같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고,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렇게만 이제 듣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회의를 했죠. 과거 중증 질환에 대비한 의료비 부담은 많은 가게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 유홍조 씨 역시 모르지 않았기에 덜컥 겁부터 났지만 그간 개정되고 수정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듣고 난 후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다. 그 다른 뭐 친척이나 이런 분 중에 이제 암으로 이제 치료받으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 수술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항암 치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를 들었고 실제적으로도 제가 받은 그 치료인 방사선 치료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 해당 치료비 자체가 지금보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한 10배 정도 비싼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30회를 받았으니까 그 10배가 아니라
뭐 300배가 되는 거겠죠. 예. 그런 정도의 비용을 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만약 그렇게 됐으면 뭐 우리가 뭐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 보험을 들어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런 게 한도가 넘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한도 그러니까 사실 보험이라는 게 또 내년에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한도라는 것 때문에 또 그런 것 때문에 좀 조바심을 가질 수 있는데 다행히도 이제 그 제가 치료받았던 그 부분이 보험 적용이 다 돼서 그래도 생각했던 그런 걱정보다는 좀 많이 그래도 좀 덜 걱정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좀 덜 걱정하면서 치료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중증 질환이라는 현실은 암담했지만 힘든 치료를 받는 과정 중 받은 진료비 청구서에서 믿을 수 없는 금액을 확인한 유홍조 씨. 그때 MRI 검사부터 사실 좀 뭐 의사 선생님 만나고 뭐 그런 거 모든 진료나 어떤 치료나 검사 비용이 생각했던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비용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100번의 말보다 한 번의 경험이 확실하다는 말처럼 건강보험의 혜택을 톡톡히 받은 유홍조 씨에게 국민건강보험은 남다른 의미로 자리 잡았다. 뭐 선진국이라는 미국이나 이런 데도 건강보험 제도가 우리나라보다 그런 제도 시스템적인 부분이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뭐 미국 같은 데서는 한 번 병원 입원하고 뭐 간단한 수술만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뭐 몇 천만 원, 몇 억 원 뭐 이런 식으로 비용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맹장 수술이라든가 뭐 그런 간단한 수술부터 저 같은 경우는 중증 장애로 이제 이제 지원을 또 받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암이라든가 뭐 종양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사실은 대부분을 다 이렇게 좀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니까 당연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정부는 건강한 국민, 든든한 건강보험을 목표로 2023년까지 완성할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새롭게 발표했다. 23년까지 국민 평균 수명이 2세 추가 연장됨에 따라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내용은 과감히 재편하거나 폐지하고 보장률을 향상해 보장성을 강화, 국민의 건강 향상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은 지금까지 축적해온 거대한 의료 데이터에 기반해 구현될 수 있다. 우리는 앞서 메르스와 사스 사태를 겪으며 의료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실감한 바 있다. 대한민국은 IT 강국으로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광범위한 네트워크망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네트워킹을 의료에 접목시킨 것이 바로 의료 빅데이터다. 중증 환자 분류 그리고 코로나 감염 위험 대상자들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조기에 어떤 대상자들에게 방역 대책을 세울지 이런 결정을 하는데 빅데이터가 큰 역할을 했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후 의료 빅데이터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국내 수많은 의료 관련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관리해왔다. 이는 앞으로 감염병은 물론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 분류 및 치료, 더 나아가 국민에게 필요한 맞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빅데이터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어떤 식의 서비스가 필요하고 그리고 건강에 취약한 대상자들에겐 어떤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 연구자들에게는 현재 데이터들을 통해서 학회라든지 중요한 논문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걸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의료기기 산업에 첫 발을 내디딘 강원도 원주시에 자리한 한 종합병원. 이곳에선 의료 빅데이터의 실증 연구가 한창이다. 당뇨 질환을 기초로 한 이 연구는 디지털화된 의료 정보를 실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당뇨 환자가 한 달에 한 번 그냥 가서 저 한 달 동안 식단 조절도 잘하고 혈당 수치도 괜찮았어요 라고 말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그 환자가 한 달 동안 쭉 모니터링했던 혈당 수치의 변화들을 식전 혈당은 어떻게 되고 식후 혈당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더 자세하게 데이터가 모여서
그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됐고, 그거를 토대로 전반적으로 이 환자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겁니다. 사실 당뇨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뇨병 협회에서도 권고하기를 그 허벅지 둘레랑 허리 둘레를 잘 관리를 해야 당뇨가 잘 관리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수치 데이터는 정형화돼서 쌓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런 이 스마트 줄자나 이런 기술들이 이제 발전이 되면서 그런 데이터들도 같이 쌓아서 이 의료 정보로 모아지면 훨씬 더 환자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이제 완성이 되어 가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향후 의료 빅데이터의 파급 효과를 쉽사리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한다. 분명한 것은 데이터로 축적된 수많은 정보가 디지털 헬스케어와 만나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쉽고 편리한 의료 시스템의 구축은 물론이고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진료와 치료, 그리고 예방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이다. 그러기 위해선 현재의 의료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감염성 질환에서는 이것들이 좀 더 많은 데이터가 모여야 분석하고 그 결과로 이 체계화된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분간은 오히려 더 이런 시범 사업들이 더 활성화돼서 감염성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빅데이터가 더 많이 모여야 될 것 같고요. 그 모여진 데이터로 대규모 분석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들이 테스트가 되고 확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은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시작이자 중심인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다. 앞으로의 흐름은, 세계적인 추세는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어떤 AI 기능이 탑재됐다거나 ICT 기술이 들어간 그런 새로운 디지털 기기를, 또 새로운 서비스를 우리가 창출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에서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좋은 시설을 저희 관내에 갖추게 되었습니다.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시작이자 중심이 된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에 구축된 의료 빅데이터 자료실. 이곳에선 보험과 건강 등 양질의 의료 데이터를 보관, 관리하고 자료를 제공한다. 선진화된 의료 데이터 기반을 바탕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 K-진단 시스템을 넘어 K-의료기기가 세계 시장을 선도할 국내 의료기기의 글로벌화를 꿈꾼다. 앞으로 의료기기 시장은 각종 국민 건강 의료 데이터, 양질의 데이터를 저희가 기업들과 함께 활용을 해서 새로운 예방, 진단, 사후관리까지 가능한 새로운 기기 개발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앞으로 세계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허브로 거듭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류를 위협하는 세계적인 전염병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이제 인류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뉠 만큼 감염병 이전의 삶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없고 코로나19 이후 또 다른 전염병에 대비해야 한다. 인류 역사상 손에 꼽히는 위기에 직면한 지금,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 43년이란 짧은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이 K-방역과 K-의료 시스템이 주목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에게 꼭 필요한 대한민국형 건강보험을 이룩해냈기 때문이다. K-방역이 세계적으로 진짜받을 수 있던 것은 어떤 질병 의식이 생기면 병원비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재정이 튼튼하게 받쳐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가계 경제가 어려워서 내년 보험료율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등 재정 관리가 힘들고 있지만은 그래도 경제가 어려울수록 코로나의 재확산이나 또 다른 어떤 신종 전염병 발생 등의 위기에서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적정 보험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가입자인 국민과 우리 의료진 그리고 보험자인 우리 공단이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서는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신뢰하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손 내밀어주는 제도. 대한민국 국민의 안녕과 내일을 지켜줄 건강보험은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